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윤탱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금 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당대회가 안 열릴 때 중앙위원회라고 열리는 게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뭔지 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리고, 당 대표자 회의도 엄청 가끔 열리고, 이러면은 매번 당의 중요한 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막막하시죠? 네. 그쵸. 막막하실 것 같아요. 조선노동당 당에 그냥 총비서가 알아서 맘대로 네. 하는 건가? 맞아요. 그렇게 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쨌든 나름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독재죠. 네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산무위원회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한 위원들과 후보위원들로 구성이 돼요. 네. 그럼 36년 동안 당 중앙위원회를 참여한 거네요. 네.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 건데, 이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있고, 거기도 또 내부적으로 뭔가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수니까, 20명? 이렇게 되니까요. 네, 124명이거든요, 2010년도에. 근데 1년에 한 번 모이는 건데, 120 몇 명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 의결한다고 규약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또는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2010년도에 124명을 선출했으니까, 지금 124명으로 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랑 정치국도 원래 공석이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2010년도에 다 선출해서, 나름 이제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결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북한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국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중앙위원회 내에서는? 네. 그래서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치국이 이제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정치국이 활동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서국은 뭐냐면 당 내부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나 실무적 문제를 주로 토의하고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정치국은 정치적 노선이나 네. 방향 이런 네. 걸 딱 잡아주는 데고 비서국은 그걸 이제 집행하고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당 중앙위원회 여기 대표자들이 누구보다 당대회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이랑 비서국 2개밖에 없나요? 네. 정치국 비서국이 있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중앙군사위원회도 위원들도 이제 뽑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정치국 비서국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일단 2개로만 규약에 나와 있어요. 네. 통일부 북한 정부 포털에 올라온 그 규약에 의하면은. 네. 그리고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있고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있는데,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숙제검사 받는다 할 때 그 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회계나 활동 감시를 위한 기구가 다 있잖아요. 네. 감사기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에도 감사하는 기구로서 검사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정, 격리 사업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재정이 핵심이겠죠? 사무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검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지위가 아주 높죠. 검사하는 기구인데. 그렇죠. 네. 잘못하면 큰일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앙검사위원회도 있는데 별개로 당 중앙위원회 안에 검열위원회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위원회 안에. 네, 그래서 이 검열위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들을 찾고, 당원들의 신소는 이제 제기하는 것들, 당원들이,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열위원회는 정치국 비서국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 기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위원회는 주로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네. 거고, 검열위원회는 당의 정치 노선이 잘못되는지를 이렇게 감시하는 네. 그런 기구군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의견 제기한 거, 이런 것들.
재밌다. 숫자 관리, 문자 관리. 오, 독특하게 해석을.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소 청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은. 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웃집에서 갑자기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와서 네. 나를 거의 부린다. 협박을 했다. 네네. 불만이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인민위원회 하소연을 했는데 북한은 이제 인민위원회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하소연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그 집이랑 친해가지고 공평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다. 열받는다. 기분이 나쁘다. 아니 층간소음 나는 그렇게 일으킨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와서 그러느냐 이런 거 막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그런 걸로 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신고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쪽에 그러면은 지역 뭐라 그러죠? 당 네. 책임자? 네.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중앙으로 고소할 수 있는 네네네네. 신문고 같은 거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당원들도 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당 일꾼이 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당 기관이 별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신소를 엄청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소를 잘 처리하는 거를 이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바쁘다. 네네네. 바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객관성과 공정성, 과학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네. 검사위원회보다 더 바쁠 것 같은데요? 검열위원회가. 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신소가 100개 올라오면 그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무지하게 바쁘겠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당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다 중앙기구고 지방에 있는 당기구도 어떨까 이제 궁금할 텐데 지방의 당기구도 중앙당과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군마다 당 대표자회, 뭐 당총회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의 지방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있고 여기서 당 중앙위원회 같은 기구인 지방에선 당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당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중앙이니까 중앙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거고 지방은 전부 다 당위원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직할시, 시군마다 모두 집행위원회, 비서처, 군사위원회, 검열위원회 이런 걸 다 두고 있습니다. 네. 오, 신기하다. 근데 군사위원회가 지방에도 따로 필요한가? 지방마다 네.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또 관리하나 보죠? 네. 군들이 막 용역으로도 와서 일하는 필요한 건가요? 네,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기층 조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소속된 직장이나 리나 인민반 이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당원들의 모임인 당세포가 있는 거죠. 당세포. 세포. 네. 이 세포란 말이 너무 웃긴데 이게 왜 세포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 몸에서 세포가 이제 기본 구조잖아요. 활동 단위고. 그렇죠. 모든 생명의 네. 기본 단위가 세포죠. 네. 그래서 당세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세포는 당원 5명부터 30명까지 묶인 조직이 당세포예요. 네. 그럼 5명이 안 되면 세포가 안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공장에는 4명밖에 없어 당원이. 네. 그럼 세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른 옆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다른 옆에 있는 옆에 이 공장에 네, 당원들과 당원을 함께. 같이 꾸리거나 당소조, 세포라고 말 못하고 당소조 이렇게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수 규정은 당세포가 잘 운영되기 위한 적정 인원을 뭐 역사적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명시한 걸로 파악되는데 당원이 31명 이상인 단위는 초급당, 부문당, 분초급당을 조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점점 네.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초급당 되고 뭐 이런 네네네. 식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좀 큰 거죠. 규모가 있고 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런 이제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조선노동당인 사람들만 포함인 거죠? 네. 조선노동당 당원인 그럼 사람들. 북한은 그 사회민주주의당이나 조선노동당이나 다 뭐 청년회나 유아 뭐 이런 직장마다 뭐 가입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단체는 당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가입이고 이 안에서 당원들만 또 세포로 해서 네. 자기들의 모임을 만드는 네네네. 아,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단위 형식이 뭐 30명까지 꼭 이런 게 이제 좀 실정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럼 당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아서 다른 형식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정에 맞게 약간 네네네. 여유 있게 네. 해준다. 네. 그리고 이제 당 세포 총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진행해야 돼요. 네. 그리고 초급당, 부문당, 분초급당 총회는 석 달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이상. 네. 2달 이상. 네. 그리고 이런 총회에서 당위원회도 선출하고 당위원회에서 비서, 부비서 등의 대표도 선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직적인 체계가 착착착착 있네요. 네. 제가 그 당세포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보면
당원들을 그 가장 말단에 있는 당원들의 모임이 당세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간부들은 당 간부들이나 뭐 중앙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든지 지방당 위원회에 소속된 이런 간부들은 세포가 따로 없는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들도 다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원은 다 하나의 세포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마다 책임자들이 중앙에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포 비서는 따로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부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간부도 그냥 근데 간부가 하나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간부가 없는 세포도 당세포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세포가 대부분이죠, 사실. 간부 수가 뭐 전체 평당원 수에 비해서는 소수니까. 정말 이 치우치지 않게 간부들이 좀 객관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심지어는 김일성 주석도 당세포예요? 당세포에 포함이 돼 있죠. 거기에 세포 비서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 총회를 하면 거기서 생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포 비서한테. 그럼 한 달에 한 번 항상 그 회의를 나가겠네요.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 그 생활 보고했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그걸 책으로도 출판을 했대요. 김일성 주석의 그런 책. 전 어제 미국 가서 누굴 만나고 왔습니다. 푸틴을 만나고 왔어요. 양 뭐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려고. 네. 재밌다.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NK투데이 세포가 있었으면 이왕이면은 5명이 넘어야 근데 세포가 분초됐다. 되는데. 아 그런가요? 5명이 안 돼서. 개경기자까지 5. 우리 일단 당이 없어서 네, 소속된 당들이 없습니다 지금 다. 포도당이라도 하나. 아, 죄송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너무 편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재밌는 책인 것 같은데 좀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순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 다음 순서를 들으려면 빨리 이 방송을 끝내야겠죠? 네. 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